네, 공정위원장께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정무위소관 정부부처의 업무 인계인수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 공정위, 전체 다 부서를 국무조정실 이렇게 쭉 했는데, 공정위 경우에는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인계 인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이걸 모르고 또 공정위 업무 규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이 계기를 보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회를 해서 좀 봤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인계 인수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사실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계 인수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과장급 이하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현황을 체크하고 예. 개선 방안을 다음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의사진행 발언으로 간주하고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저기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정 증언도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증인을 출석한 내용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거기서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공정거래법에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이유, 예.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그러니까 순환 출자는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배주주가 자신의 출자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순환 출자에 관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 이 문제의 진행 경과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취임 이후에? 예,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네, 다 살펴봤더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문제고 뭐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의 신규 순환 출자 규제의 법문이 사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가장 옳은 규제 방식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지금 당초에 제가 1심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의 1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 결국은 그 주요 요지가 2015년 12월 16일 전원회의 당시에는 의견과 그 이후에 삼성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위원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요청을 했고, 위원장께서 그렇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소위 이렇게 변경되기 전에 그 지침대로 다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사실 이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여러 그룹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봐서 가이드라인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공정위에 당시 지금 곽세붕 상임위원 나와 계시죠? 예. 곽세붕 사붕위원. 당시 국장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당시 담당 국장이셨죠? 예. 그래서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당시에 지금 뭐 그동안 밝혀진 것이라든가 내부 사정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청와대 여러 가지 삼성과 청와대 교감에 의해서 지금 그 삼성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무자들이 전원회의 토의 결과를 고려해서 12월 19일 잠정적으로 만연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현 그 부위원장이 최종 검토안에 추가했고 결과적으로 김종중의 이게 삼성의 미래전략실 임원인데요. 김학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이 생각하실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에 의존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삼성 측으로부터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로비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다만 좋습니다. 뭐 직접 안 당해 보셨으니까 그건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 부위원장하고 보고할 때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판결문에 나온 일정 시점 이후 부위원장이 다시 불러서 뭐 재검토해봐라 뭐 해라 이런 사정이 쭉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황으로 봐가지고는 직접 로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진행 경과는 맞다라는. 예, 맞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